자, 오늘은요, 미디어 스크랩을 일부러 다른 내용도 있지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된 미디어 스크랩으로만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네. 자, 일단은요, 가벼운 거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핵인싸, 만렙 등 방송 프로그램 자막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을 한글 파괴 용어로 보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있네요. 방심위는 3일 방송소위에서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 12개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말을 훼손하는 자막을 썼다면서 행정제재인 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해피선데이, 런닝맨, 아는 형님, 연애의 맛, 나를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등에서요. 한글을 오기를 하거나 일부러 그 발음 나오는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원리엄 따떡 났떠 뭐 이렇게 짜증 났어를 애기가 하는 발음대로 따떡 났어 났떠 이렇게 쓴다거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잡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핵인싸, 득템, 만렙, 이응지읒은 뭐야? 인정. 아, 그런 거야? 입틀맛, 말입못 등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라고 결정을 했대요. 젊은 사람은 TV 보지 말라? 이게 이제 방송의 언어 파괴가 시청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라면서 자막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다는데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 MBC 우리말위원회에 또 그 멤버로서 이 고민을 전에 했어요. 왜냐면은 그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MBC 방송 중에서 입봉이라는 말, 입봉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방송계에서나 또는 영화계에서 엄청 많이 쓰는 말이죠. 첫 작품을 하게 될 때 입봉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입봉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로 MBC가 이제 제재를 받은 적이 최근에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정말 그럼 MBC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안 받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런 핵인싸 이런 말보다는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표현인 거죠. 약간 업계 전문 용어였죠. 그런 말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럼 쓰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약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굉장히 보수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좀 느리게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립국어원에서 용인하는 말 정도만 그냥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국립국어원 분들과 국어학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말이란 건 살아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말을 사용하면은 그것이 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너무나 보수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욕설이나 또는 비하 용어거나 혐오 표현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말이 돼버렸어. 예를 들어 댕댕이. 이거 사실 말 장난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댕댕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수준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도 댕댕이는 그 멍멍이를 그렇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댕댕이로 읽기 시작했고 그게 말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댕댕이라고 해도 다 사람들이 멍멍이로 강아지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입장이 없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언어학 측면에서는 저게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비하 용어나 욕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방송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 정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핵인싸, 득템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 못하게 하거나 다 하게 하거나 그 무엇도 정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해피선데이, 런닝맨, 아는 형님, 연애의 맛, 뭐 도시어부 뭐 이런 것들이 다 예능 프로거든요. 네. 저는 예능 프로에서는 충분히 써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보도 프로그램이나 뭐 시사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는 좀 쓰면은 사실 이거 자기가 쓰면 쓸수록 자기를 갉아먹는 제작진이 자기 프로그램 갉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걸 판단에 따라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한글 생각입니다. 파괴 용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한글을 그렇죠. 파괴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한글은 너무 많이 파괴돼 버려가지고 사실 저는 저렇게 말 줄이는 것 자체에 저는 반대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 너무 많이 줄일 필요가 있는가? 핵인싸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사람들이 쓰는 걸 내가 그렇죠. 계속 꼰대처럼 나는 너무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입장에서도. 그런 방송도 어느 수준에 가서는 이걸 써서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게 그렇죠. 오히려 방송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능 프로는 또 젊은 층도 많이 보고 예. 뭐 연예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젊은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들이 나와서 그런 말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뭐 공감대 느낄 수 있고 하려면 전 예능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네. 참 어렵죠. 정답이 참 이 정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청회를 한다던가 방송 제작자들과 어느 그렇죠. 정도의 합의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또 어떤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하지 않으면서 또 이건 굉장히 또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해버렸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진짜 별로 우리가 하라는 건 안 하면서 전혀 안 하고. 네. 자 그리고 보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그 보도는 PD저널 보도였고요. 미디어 오늘 보도인데요. KBS에서 오늘 밤 김제동 관련해서 이제 그 김정은 찬양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소위원회가 또 열렸나 봐요. 그런데 그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심영섭 위원이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요? 네, 이 화를 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난 18일에 이제 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시사 프로그램 KBS 오늘 밤 김제동에 대해서 이제 의견 지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따가 방송으로도 할 거예요. 이 오늘 밤 김제동 어떻게 심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 비슷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것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의견 진술 그 다음 날 19일에 조선일보가 신면에 오늘 밤 김제동의 김정은 찬양 인터뷰 추천 방심위원도 문제 심각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 보도에서요. 심영섭 위원의 발언을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심영섭 위원이 3일에 다른 안건을 다루는 방송 소위 시작 전에 나 너무 불쾌하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자신의 발언을 임의로 편집해서 보도했다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여권 추천 심영섭 위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갈 길을 잃은 주사파들의 틈새 전략이란 생각이 든다며 김수근 단장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제작진이 유도하고 이끌어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라고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조선일보는 윤정주 의원에 대해서도 썼어요. 윤정주 의원이 나는 동산당이 좋아요란 말 보도 자체가 안 되는 거냐. 신문도 보도하지 않느냐고 하자 심 의원은 누가 어떤 주장을 했다고 보도를 하는 것과 인터뷰를 통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방송 시간을 내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사실 저는 이 조선일보 보도를 전제로 해서 왜냐면은 제가 보고서를 쓰는 순간에는요. 회의 속기록이 뜨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속기록이 아직도 안 떴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의 보도대로 보고 심영섭 의원이 상당히 문제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거는 김제동 방송이 김수근 단장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제작진이 유도하고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김수근 단장이 어떤 주장을 한 것을 보도한 것과 그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방송 시간을 내준 건 엄연히 다른 문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거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네. 완벽하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네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심영섭 위원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요. 3일에 조선일보 보도는 악의적으로 편집한 보도다라고 반박을 하면서요. 심의 당시 저는 방통심의위가 김수근 씨의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여부와
프로그램 오늘 밤 김제동 방송심의 규정 33조 2항과 그에 따른 29조 1항 위반 여부는 분리해서 심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거예요. 33조는 헌법이고요. 29조는 법령 위반이거든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과 방통심의 규정은 분리하자.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둘을 섞었다는 거예요. 심영섭 위원은 오늘 밤 김제동을 심의하던 지난달 18일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 맞다. 하지만 방송 소위는 김수근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방송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은 조선일보 기사 제목처럼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의원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악의적으로 편집할 경우엔 가짜뉴스라고 정의하는데 자기 주장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언론의 자유이자 시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두 수용한다. 하지만 제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회의록에 남는 발언도 악의적으로 편집하는데 일반 시민의 발언은 오죽하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회의 중에 조선일보를 꾸짖는 발언을 굳이 여기서 하고 있나.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 중재에 가야죠. 네.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방통심의라는 공적 자리가 아니고 자기 개인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보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심의 일정을 사유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회의록 공개하면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 그러니까 속기록이죠. 속기록이 공개됐을 때, 아무튼 뭐 이런 본인의 문제 의식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것을 약간 그 일부 발췌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 조선일보 기자는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기사 제목을 그렇게 단 건 편집 기자의 편집권이다. 편집 기자에 문의해달라라고 했고요. 심영섭 위원이 당시 여러 이야기를 했음에도 통합진보단 발언과 윤정주 위원에 반박하는 내용만 썼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면 분량에 한계가 있었다. 다 쓸 수 없다. 기억이 적당히 안 나서 정확히 안 나서 당시 방송 소위를 받아친 워딩을 봤는데 워딩이 5,813자였다. 이걸 다 쓸 수 없었다. 어떤 걸 발췌해서 쓸지는 나의 편집권이다. 라고 이렇게 기자가 당차게 깐죽거렸다고 합니다. 정말. 다 엉망이 아주 그냥. 조선일보도 엉망이고 사실은 저는 엉망이고. 이런 오해가 불러 일으켜질 수 있는 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아직은 정확한 이 속기록이 다 뜨지 않았기 때문에요.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근데 저도 사실 조선일보 보도를 이제 토대로 해서 이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요거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